권성동 의원이 있습니다. 뭐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유명해지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중마고 깨복쟁이 친구 강릉, 뭐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한동안 윤핵관,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죠.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이 세 사람이 핵심 관계자다. 그중에 이제 권성동이 있는 겁니다. 현재 권성동은 인수위원회에서 아무 직책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권성동이 뭐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것 아니냐, 물 먹은 거 아니냐. 그래서 권성동은 사실은 인수위원회에 공식적인 직함도 없고 하는 일도 없는데 또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 친구이고 최측근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하는 말은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이전 거기에 따른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청와대 이전 문제는 지금 문재인, 윤석열 양편에서 뭐가 조율이 안 돼서 아직 결론이 안 나 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지금 인수위원회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문재인, 윤석열 사이에 이견이 없다. 사면을 언제 할 것인지, 누구를 할 것인지 둘이서 이미 합의가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인사권 문제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 지금 인사권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의 감사위원 2명,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이렇게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적인 자리들에 대한 인사권,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그 인사권을 주장하고 행사하고 나가느냐 아니면 곧 대통령이 될 후임에게 그 인사권을 넘기거나 아니면 서로 협의를 해서 이제 행사를 하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다 조율이 끝났다고 권성동 의원이 말한 겁니다. 다만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엇갈려 있다.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청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MB 사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민주당의 중요 인사, 선거법 위반 등으로 제한된 인사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그 최측근, 그 핵심 인사로서 이런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인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이미 양측이 합의가 됐다. 이거 반드시 된다. 그리고 김경수 드루킹 사건의 핵심 주범 김경수 사면 그리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는데 사면이 걸림돌로 되어 있는 몇몇 민주당 인사들 여기에 대한 얘기도 다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제 예비비 승인을 안 해주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에 승복 못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자 새 정부의 힘을 빼자는 주장이 청와대에서 수용된 것 같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무산시키고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술책이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는 우리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 결정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 몇 가지 지적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성동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런 점이 의아스럽습니다. 마치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이라도 된 듯이, 윤석열 당선인의 입이라도 된 듯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다 대변인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있고 국민의힘 당 대변인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조직 거기에 따른 임 역할을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마치 차기 정부의 넘버 2라도 되는 듯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수위원회에 아무런 직책도 갖고 있지 않은 권성동 의원이 자기가 하는 말은 윤석열의 생각이다, 뭐 이런 뜻이라도 된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문제적인 발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까지 하려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인수위원장, 총리 같은 요직을 연속적으로 맡는 것은 과도한 욕심이다. 권성동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인수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뭐 총리를 맡으면 뭐가 안 좋다느니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거죠?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의 진 인수위원회는 아무런 개선 그런 개통도 없습니까? 아무나 그냥 다 얘기하는 겁니까? 안철수 차기 총리 욕심내면 안 돼. 그건 과도한 욕심이지.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요 최측근이라는 권성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엄중하게 경고를 하거나 주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 본인의 뜻이라면, 권성동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그 뜻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라디오에 출연해서 진행자가 마구 물어본다고 아무거나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 권성동 의원이 마치 넘버 2라도 된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의 입이라도 된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의 그 속에 자기가 들어 앉아 있는 것이라도 된다는 듯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사이를 벌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지금 이 시각까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그 이전비 때문에 그걸 부탁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전 비용 문제를 부탁하려고 만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러한 것들은 새 정부 출범 준비를 방해하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굉장히 격앙된 그런 어휘와 어조로 회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통이동 사무실에 더 있겠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가건물을 지어도 좋다. 집무실 이전은 당연히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업무인데 이걸 막겠다는 건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다. 그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절대로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청와대로 가는 건 권력에 눌리는 것이다. 대통령 이전 비용 등을 협상하기 위해 문 대통령을 만나는 건 안 하겠다. 필요 없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강단과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해석을 11시 김광일 쇼에서 해본다면요. 나 윤석열은 문재인 당신과 다르다. 당신은 광화문 시대를 열고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2012년과 2017년에 연급 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어영부영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다시 청와대에 또 알을 틀고 앉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당신과 다르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내놓았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복궁 옆에 있는,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은 청와대 정문까지 한 10분도 채 안 걸리는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거기에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것을 5월 10일부터 대통령 집무실로 쓰겠다. 나는 통의동 대통령이다. 청와대 대통령도 아니고 용산 대통령도 아니고 잠정적으로 통의동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방부 청사를 비워야 되는 그때까지 한 2달 정도 더, 7월 중순까지 5월, 6월, 그러니까 5월 중순께부터 6월, 7월 이렇게 2달 동안 통의동 집무실에 통의동 대통령으로 내가 거기서 일을 하겠다. 그러면 잠은 어디서 잘 것인가? 서초동에 있는 지금까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살아왔던 그 아크로비스타, 거기서 그냥 출퇴근하겠다. 만약 국가에 뭐 위기가 발생하고 매우 위중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그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에 북한으로부터 예를 들면 미사일 공격이 시작됐다. 이런 유사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청와대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1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겠다. 거기 지하 벙커로 들어가겠다. 혹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꺼냅니다. 5월 9일 밤 12시, 5월 10일 0시를 기해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윤석열 당선인이 말을 해왔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5월 9일 밤 11시 59분쯤 방을 빼라는 말이냐? 우리가 전세입자, 뭐 월세입자, 집주인하고 뭐 다툼이 있을 때 언제까지 방 빼세요? 방 빼! 이런 말을 쓰다시피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한테 5월 9일 밤 12시까지는 방을 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묻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뭐 무서운 세입자가 아닙니다. 주무시는 분을 어떻게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후임이 이명박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나가기 전날 참모들하고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고 이튿날 아침 10시쯤, 이제 사실은 이튿날 아침 10시는 이미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인인데 그 다음날 아침 10시쯤 나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오후 4시쯤 청와대를 비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날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삿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 496억 국무회의 통해서 의결하고 전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문재인, 윤석열 두 사람의 점심 회동이 곧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신문에 실린 이제 그 당선인의 자택에서부터 그다음에 뭐 국방부 청사가 있는 자리 그리고 이제 통이동 그다음에 청와대 지역 벙커 뭐 여기에 관한 이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윤석열 후보의 자택에서부터 죄송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자택에서부터 지하 벙커까지 지금 이 지도의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이 서울 서초동입니다. 당선인의 자택 쭉 올라오면 국방부 청사가 왼쪽에 있고 길을 따라서 올라오면은 이 통이동의 집무실까지가 대략 한 10km가 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선인 서초동 집에서 통이동에 있는 종로구 통이동에 있는 집무실까지는 30분쯤 걸립니다. 30분.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분쯤 걸립니다. 만약 뭐 그럴 리는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통이동 대통령으로 금융감독원 연수실에서 직무를 보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청와대에 있는 지하 벙커로 가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약 1.7km, 6분쯤 걸린다. 이런 지도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 국민의 안보는 단 한순간도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 통수권자로서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하겠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한미연합훈련도 다른 나라 눈치로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보 공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예전에 광화문 이전을 하겠다고 했는가?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보 공백이냐? 이런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의 지금 그 주도 멤버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로 국민 안전을 위협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도발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안보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른바 공천관리위원회와 공천룰 6월 1일 지방선거를 이제 뭐 코앞에 뒀는데요. 그것 중에 대구시장 얘기가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장을 연임을 2번 한 권영진 현재 대구시장이 있죠. 3번째 대구시장에 도전하겠다고 이미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 대구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입니다. 홍준표 의원. 그 다음에 현역은 아닌데요.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재원 전 의원. 이 3사람.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공천권을 놓고 셋이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결정을 하면은 거의 당선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대구시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관측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곧 이제 본선이나 비슷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의가 최근에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의 내용은 현역 의원이면은 10% 감점. 왜냐? 아니 광역단체장은 그동안 광역단체장이 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온 그 후보들이 있는데 현역 의원이 금배지 달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시장도 해먹을래 이렇게 뛰어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런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에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공천 룰에서 현역 의원에게 10% 감점을 주는 겁니다. 점수가 엇비슷할 때는 10%는 어마어마한 핸디캡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핸디캡을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이 있는 사람은 15% 감점.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벌점을 주는 이유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을 떠났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 우리가 싫다고 떠난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돌아왔다고 그래서 모든 것 과거에 있던 일 없던 걸로 하고 그냥 똑같이 동등대우를 한다? 이건 아니잖아. 대구시장이 되기 위해서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지난 5년 동안 오로지 이것을 위해서 공을 들여온 사람이 있는데 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도 하다가 갑자기 돌아와서 나도 이번에 대구시장 될래.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사람에게는 핸디캡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에게 10%, 그다음에 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은 15%, 두 개를 합하면 25% 감점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홍준표 의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대로 된다면 홍준표 의원에게는 치명적인 감점이 되는 겁니다. 대구시장 하지 말라는 거랑 비슷합니다. 물론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뭐 그것 자체로 최종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요. 홍준표 의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지요. 이것은 공천 룰이 아니라 막천이다, 막천, 막가파, 막천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또 시비를 붙고 나섰습니다. 물론 정치인은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죠. 발언의 자유가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기 가서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고 이제 그건 자유롭게 뭐 일사불란하게 한 가지 의견으로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다양한 의견인 것이지요. 그러나 권성동은 다릅니다. 왜? 윤석열 당선인의 입인 것처럼 본인도 행세하고 있고 뭐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6월 1일 지방선거의 그 후보 공천의 최종 결정권은 윤석열 당선인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5월 10일 날 취임하고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국민 심판대에 서는 겁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첫 번째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20일 만에.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급속하게 국정 운영 동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당선 후 첫 선거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 당연하지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 본인의 첫 번째 정치적 시험 무대가 6월 1일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 6월 1일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겨야 되고 그 당연히 이겨야 되는 책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공천에도 최종적인 그 낙점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돼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거기에 대해 또 한 말씀 하신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공천 룰 잘못된 것 같다. 공천 룰에 문제가 있다. 특정인을 염두에 뒀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은 누구냐면 김재원 최고위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현역 의원도 아니죠.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도 없죠. 지난 5년 이내에. 따라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출마 이미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감점이 0점, 감점이 한 점도 없는데 홍준표 의원만 25%. 이대로 된다면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가 되기는 매우 힘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좀 발언을 자제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다른 사람은 몰라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중마고우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한때는 입 역할을 했다는 권성동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좀 신중하게 자제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얀색 천막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종로구 통이동에 있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있는 곳, 이제 그 인수위원회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마당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천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들 쓰라는 프레스룸입니다. 마당에다가 천막 쳐놓고 이제 저기서 일을 하라, 뭐 이런 건데, 여기에 이 천막을 3개를 설치했다고 그래요. 하나, 둘, 셋, 지붕을 보니까 3개가 있네요. 기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 기자들이 한 어떤 시간대에는 뭐 수백 명씩 몰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래 권력의 그 핵심 심장부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공간도 없어서 기자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막 기사를 쓰고 그랬다고 그래요. 진눈깨비가 날리던 날 땅바닥에서 노트북 펼쳐놓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갔다가 저렇게 하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천막을 쳤다고 그러는데, 그 제가 현역으로 막 뛰어다닐 때 뭐 G7 정상회담 이런 데 가서 보면은 프레스룸 다 천막으로 치기도 합니다. 뭐 아이고 기자들이 참 너무나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뭐 기온이 영하 몇 도로 떨어지고 뭐 바람 불고 그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낮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일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기 아무튼 기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통신망입니다. 와이파이 잘 떨어지고 뭐 그다음에 노트북 충전할 수 있는 전기선 곳곳에 콘센트 잘 설치되어 있으면 뭐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